나의 목표 이제 이렇게 해서 성공한 자는 회사를 바라보나 더 큰 성공을 하려는 자는 산업을 바라보나 그리고 무언가를 팔아서 이기는 것보다 구성원들이 스스로 만들어가는 사업 변하지 않는 가치를 계속 이어갈 수 있는 사업 제가 책을 읽다가 그냥 무턱대고 좀 메모를 했던 게 나는 김승우 회장보다 더 나은 사업가가 될 것이라는 말을 적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생각을 해보니까 그냥 뭔가 팔아갖고 이분을 이기긴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생각들을 확장하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생각이 되어가지고 그래서 지금도 이런 생각들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저희처럼 전 쇼핑몰을 하는데 쇼핑몰 자체를 하는 것보다는 이 쇼핑몰들이 들어와서 그 안에서 스스로 판매를 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이라든지 아니면 또 쇼핑몰들이 굉장히 많이 모여 있어서 그 안에서 그 각자의 쇼핑몰들이 판매하는지 그런 방법. 그래서 그냥 쇼핑몰 하나만 해가지고 경쟁들이 엄청 치열하거든요. 그렇지만 그렇게 하나의 큰 플랫폼이 되면 그때는 이제 경쟁하는 사람이 이제 생겨나기가 굉장히 힘든 구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말을 보고 굉장히 공감을 해가지고 제가 큰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산업을 바라봐야겠다. 그 산업을 영위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바라보자라는 생각을 이렇게 1번에다 한국에 이렇게 적었고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이제 그 김성 회장님이 이제 꿈을 이렇게 기록하는 이제 수첩을 늘 갖고 다닌다고 해가지고 저도 똑같이 한번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수첩이 있으면 잘 안 쓰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이런 것들을 기록하고 제가 이번에 책에서 본 내용들을 적어놓고 제 꿈들을 한번 적어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회사 매뉴얼이라고 했는데요. 회사 매뉴얼은 지난번에도 한번 이렇게 말씀 했었던 것 같은데 이 안에서 이제 회사에서 이제 우리 직원들하고 소통할 때 꼭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항목들을 이렇게 명확하게 만들어가지고 이것들을 이제 전파를 해가지고 지금 여기 지금 캡처한 이거는 이제 저희가 이제 회사에 저희 직원들한테 이제 뿌리 자료를 제가 기초 초안을 만들어 놓은 거를 캡처를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각 팀장들 이야 이제 몇 명 되진 않지만 이렇게 전달을 해가지고 이렇게 한번 만들어 나가볼 생각입니다. 유튜브를 하는 이유는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시청해 주길 바라는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또 제가 가진 또 선한 것들을 나누고 싶은 마음이면서 제 주변에 있는 것들 중에서 그래도 사람들이 좀 관심을 가지고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을 가지고서 이렇게 한번 해봤거든요. 그래서 그 주제는 다 유튜브인 거죠. 유튜브에 대한 유튜브에 관련된 거. 네. 크게 보면은 여기서부터 보면은 첫 번째 사실은 시작은 이제 독서와 자기 개발로 시작을 했어요. 독서는 어떤 내용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할까. 그리고 자기 개발은 또 보통 이제 20, 30대 한 제 나이 또래 사람들이 궁금한 자기 개발은 뭐가 있을까. 그 다음에 생각을 했는데 하다 보니까 제가 또 관상에 관심이 많거든요. 그래서 관상을 가지고서 이렇게 한번 검색을 해봤더니 관상을 또 하시는 분들이 또 굉장히 많더라고요. 근데 다 거의 비슷한 얘기들만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그런 관상을 봐주는 의미가 아니고 좀 이제 조금 다른 의미에서 오늘 할 수 있는 운이 좋아지는 방법, 나는 언제쯤 잘 될까? 그렇지 않아요? 내가 보통 20대, 30대 되게 안 되는데 과연 40대, 50대 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하지 않나요? 그래서 그런 거. 잘 안 되는 습관들, 성형을 하는 거. 제가 제일 많이 받는 질문인데 관상 어디에서 얘기하면 성형하면 관상이 좋아지나요? 이제 이런 거. 그다음에 진짜 좋아지나요? 유튜브로 확인하면 되는 거예요. 네네네. 나중에 해서 또 나는 관상이 별로인데 성공할까? 이런 생각 많이 하시지 않나요? 나는 관상이 좋은지 안 좋은지 모르겠고 내가 볼 때 관상이 별로 안 좋은 것 같은데 나는 성공할까? 이런 생각들 많이 하시지 않나요? 저만 저도 옛날에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네, 저는 옛날에 이런 생각 많이 했고 주변에 사람들이 관상을 많이 보니까 또 관심 있으니까 저 친구는 성공할까? 그런 생각도 많이 하고 그리고 또 이제 손금이라든지 어떤 이성을 만나면 좋을까 이런 부분이 있었고 근데 골프는 사실 이 중에서는 제일
제일 제가 이제 장기적으로는 안 할 프로젝트인데 맨 처음 시작을 한 프로젝트예요. 그러니까 친구들끼리 찍어봐 이걸로 이제 유튜브를 시작을 하게 됐고, 그래서 이제 그런 보통 많이들 하지 않는 것들 중에서 제가 생각하는 부분들을 적어봤고요. 그 다음에 또 제가 좀 관심 있는 게 이 캠핑카입니다. 그래서 캠핑카를 사서 여행을 다니면서 제가 지금 이제 요즘에 많이 집중하고 있는 게, 제가 좀 이제 제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유튜브를 해보려고 생각을 하니까 좀 안 해야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일이 너무 많아서 이거를 제가 다 회사 일을 감당해서는 유튜버를 할 수가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직원들한테 좀 많이 좀 이렇게 주면서 제가 할 수 있는 일들은 제가 이제 집에서라든지 외부에서 얼마든지 일할 수 있는 방법들을 지금 많이 좀 연구를 많이 해서 작년에 이제 프로그램을 좀 도입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제가 외부에서도 이제 회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 수 있게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캠핑을 이제 좀 해보려고 하는데, 캠핑을 하면서도 이제 이런저런 것들을 좀 올려봤으면 하고요. 또 저 나름대로 울릉도 한 달 살기 만들어봤는데, 이것도 자그마하게 좀 한 달 동안 막 안식년 이렇게들 많이 하는데, 저는 그게까지는 여기가 아직까지는 없어도 될 것 같고, 그래서 한 달 정도 울릉도 살면서 해볼 수 있으면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고, 그다음에 농막에 대해서 요즘에 또 알아보고 있는데, 저기 강원도 이제 홍천 쪽에 땅을 사가지고 조그만 농막을 짓고 주말마다 가서, 그래서 이제 하면서 이제 그 부분도 또 제 유튜버에다가 올렸으면 좋겠다. 웰리 옆에다 웰리 옆에. 그래서 지금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옆에 스튜디오는 이 스튜디오 부분이 아까 전에 그 얘기했던 첫 번째 그러니까 개인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산업을 바라본다, 이제 그 부분과 좀 약간 좀 닮아 있는 부분인데, 제가 이제 유튜버를 하는 사람이면서 동시에 또 유튜버를 키워낼 수 있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해서 여러 명의 유튜버를 데리고 있으면서 그 콘텐츠들을 이거와 이걸 읽고 또 이거와 이걸 읽고, 또 그래서 또 유튜버 안에서 지금 현재로서는 상상이 되지는 않지만은 또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플랫폼 같은 걸 만들어낼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지금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는 지금 저희 이제 모델 좀 데리고 유튜버를 좀 해보려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중국 부분도 지금은 유튜버가 중국에서 차단이 됐지만 언젠가 시간이 지나서 이제 중국 쪽이 유튜버가 이제 유튜버를 볼 수 있게 된다고 하면 파급력이 엄청나질 것 같아요. 지금 현재로서는 많지는 않지만 앞으로는 유튜버도 이제 중국이라든지, 지금 이번에 보니까 번역 서비스가 종료됐다고, 유튜버 번역 서비스 혹시 아세요? 그 자동으로 그러니까 누군가가 이제, 그러니까 제가 오늘 영상을 올렸어요. 그러면 해외에 있는 사람이 그거를 자기가 번역을 해가지고 자동으로 자막이라는 곳에다가 이렇게 올려줄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해외에서 유튜버를 굉장히 많이 봤었어요. 근데 이제 그게 자동으로 된 서비스를 유튜버가 종료를 시켰는데, 근데 그래서 그 조회수가 굉장히 높으신 분들도 많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부터는 좀 유튜브가 좀 이렇게 좀 세계로 나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카이로스 플롯도 마찬가지고 번역 서비스를 같이 해가지고 자막에 넣을 수 있다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제 조회수 부분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서 도움이 많이 될 것 같다 해서 그런 부분도, 그리고 많이 모이다 보면 컨텐츠가 기획하는 게 더 많아지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그래서 이것도 생각인데, 어저께 만다라투를 하면서 좋았던 게 처음에는 좀 귀찮았어요 사실. 저는 이렇게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지금 여기 이렇게 보면 메모를 이렇게 넣었는데, 이렇게 여기도 메모가 이렇게 넣었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저는 이제 요 하나의 그 항목의 바로 밑에 또 이제 제가 생각하는 것들을 계속 써놓고 싶거든요. 이렇게만 적어놓으면 잊어버리잖아요. 또 자세한 디테일한 내용을. 그래서 근데 이게 좋은 게 생각이 굉장히 그 발산이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이디어가 너무 많이 떠올라가지고 주체할 수 없어요? 네? 주체할 수가 없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잠을 못 잤어요 어저께. 그래서 제가 자기 전에 아이패드를 옆에, 그 미니 아이패드를 옆에 놓고서 책을 좀 이렇게 읽다가 잤는데, 계속 생각이 나가지고 자면서 자다가 깨갖고 또 입력하고 이제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굉장히 좋더라고요.
단점이라고 하면은 이제 그 밑에 하이 항목을 적을 수 없다라는 것, 또 디테일한 항목은 적을 수 없다라는 게 단점이긴 한데 끝이 없이 발산이 돼가지고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다 소개했구나. 여기 리뷰 부분은 이렇게 되게 많은 것들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욕심이 되게 많잖아요. 너무 많은 걸 다루고 있고. 근데 한 가지로만 이렇게 이제 어차피 제가 해보질 않았으니까 이것들을 다 진행을 해가면서 제가 제일 잘할 수 있고 제가 또 어떤 것에 더 재능이 있는지는 이제 해봐야지 알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래서 리뷰 부분은 이것들을 하다 보면 자동적으로 발생되는 부분들을 또 아까 얘기했던 이제 후편, 초편 사이로 이렇게 만들어내는 건 자연스럽게 만들어질 것 같고 이것들이 모아지면은 좀 뭔가 하나의 이제 그림이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꼭 만다라트를 해봤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만다라트 지금 그 내용에 이제 그 향후에는 지금 마인드맵처럼 보이거든요. 이게 생각의 가지가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그 생각의 가지들이 만다라트로 들어가려고 하면 저 같은 경우에는 저 목표가 있으니까 지금 강의 그다음에 어떤 쭉 뭐 유튜브나 목표가 딱 있잖아요. 그 몇만 하겠다 그러면은 그 옆에다가 적습니다. 지금 내가 목표 10만인데 지금 12,000 됐다라고 하면 적어서 몇 점인지 좀 확인을 해요. 내가 가려는 목표가 10만인데 지금 10,000 채웠으면 10% 채운 거잖아요. 그것들을 체크하거든요. 만약 수익이면 수익도 체크하고 그다음에 그래서 지금 향후에 만다라트 적으실 때는 저것들이 수치화할 수 있는 것들로 좀 변환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만약 캠핑을 가겠다라고 하면 지금 우선 그 캠핑 아이템에 대한 쭉 생각이었는데 그 만다라트에 옮기실 때는 내용이 바뀔 것 같아요. 지금 이건 내용이 좀 바뀔 것 같은데 실제 만다라트에 들어갈 때는 내가 캠핑을 가겠다고 하면 1년에 한 3번 가겠다. 땅을 사겠다라고 하면 땅을 언제까지 사겠다. 얼마 범위 내에서 사겠다라고 해서 숫자로 수치가 이렇게 나와서 적으시면 이렇게 이제 그 목표를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게 좋고요. 그 김성호 회장 그때 이제 제가 뭐 말씀드렸지만 가장 쉬운 목표가 돈 버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돈 버는데 그 쉽다는 의미보다 돈이라는 게 수치가 너무 명확하기 때문에 자기가 그 목표를 가는 방향이 얼마큼 가는지 알 수 있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목표 그 마감과 이건 특히 이제 마감하고 그다음에 그 수치 같이 넣으셔서 나중에 이제 어떻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른 숙제는 하다 말았는데 사실 3가지 그 내용 중에서 내 삶에 적용한 거를 알아보라고 했는데 생각의 비밀은 작년에 이태희 대표가 권해줘서 그때 처음 읽었고 그때는 한 번 읽고 말았는데 그때 제가 딱 신용카드를 만들지 마라. 이게 자의가 아니라 타의에 의해서 한 40년 동안 만들었던 거를 작년에 다 어쨌든 다 없앴어요. 타의에 의해서 없애고 지금 체크카드 하나 쓰고 있는데 빌려서 쓴다는 생각을 안 한 거예요. 계속 제일 잘한 것 같아요. 그렇지만 체크카드 하나 쓰고 있다는 거 되게 실행했어요. 한 9개월 된 것 같아요. 다음은 네. 공개드릴게요. 약속 시간 변경은 이게 페이지 수거든요. 늦는 것과 다름없다. 제가 인생에 되게 좋은 사람을 주변에 좋은 사람이 너무너무 많은데 그 중에 한 명이 이태희 대표인데 사실 이태희 대표를 만나게 된 건 고등학교 그런 관계에서 우리 이몽택 대표가 적극 추천을 왜냐면 제가 출판 관련된 일을 한다고 하니까 되게 좋은 후배가 있다 그래서 얘기만 듣다가 이게 한 2번, 3번 얘기를 들었는데 자연스럽게 연결돼서 만났는데 그때 제가 책 독서 모임 가고 오면서 내 약속 시간을 잡고 내가 5분, 10분 늦는 게 버릇이 된다 그랬더니 저한테 누님 그러면 한 30분 정도 전으로 생각을 하라 그래서 그때 이후로 약속 시간 늦은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이게 52년 동안 고쳐지지 않았던 그런 버릇인데 그러고 나니까 한 번 그렇게 딱 지키고 나니까 약속 시간 30분 전에를 목표로 하니까 늦지는 않는 거예요. 30분, 10분 정도 가서 그게 딱 되게 좋았어요. 이거를 삶에 했던 거 그다음에 한번 읽으시면 되고요. 네. 그리고 이 중에서 사실은
열심히 일하고 공부하라, 마음껏 사랑하고 우정을 나누고 상처받은 이를 위로하고 사회에 참여하고 투표하고 놀이를 즐기고 예술활동을 하나라도 해보라, 꽃이나 채소 또는 동물을 키워라 중에서 저희 일하는 콘텐츠 자체가 해외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물론 수익이 나진 않지만 여태까지 그 이름을 쌓아온 게 전 세계 1년에 한 30군데 정도 가는데 출장을 작년 12월부터 거의 다 막혔어요. 30? 네, 30군데 가죠. 출장 가세요? 30번을 가죠. 네. 근데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좀 더 한 뭐 4-5번 정도 가고 이렇게 전 세계를 가는데 전혀 못 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꽃 관련된 컨텐츠를 하는데 꽃집 딸로 태어나서 살기도 했지만 꽃을 돌아보는 그런 생각이 없었는데 이 열심히 일하는 공부는 요즘 집중하는 거고 마음껏 살아가고 정말 우정도 쌓고 술도 열심히 먹고 다 했는데 제가 예술 활동을 하나라도 해보라는 그 목표를 사실은 피아노를 되게 치고 싶었는데 아직도 못하고 있고 이태희 대표가 말했지만 댄스를 정말 배우고 싶었어요. 타고난 끼가 있는데 이걸 계속 하고 싶었는데 그러니까 저 사람이 나타나면서 제가 인생이 좀 많이 좀 바뀐 거예요. 그리고 얘기를 딱 했는데 바로 다음 주에 신촌에 알아봐가지고 저는 상수동에 있으니까 되게 좋은 케이스로 금액도 굉장히 싸게 해서 들어갔는데 예술이다 보면 그 예술이고 뭐 돈을 얼마 벌겠다 뭐 이런 게 아니라 하나라도 뭔가를 하게 되니까 뭔가 할 수 있는 에너지가 쌓이고 몸이 힘든 거랑 상관없이 되게 즐겁고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식물을 키우는 거는 뭐냐면 제가 요즘에는 여러분 다육식물 있잖아요. 다육식물이 물을 많이 안 줘도 좋은 게 아니에요. 물을 많이 주면 얘가 통통해져요. 사람들이 네, 여러분들이 좀 착각, 저도 누가 주면 이거 다육식물 선인장은 물을 안 주니까 되게 오래 키울 수 있어 이런데 햇빛을 잘 받고 물을 잘 주고 걔가 잘 빠지는 애들은 물론 배수가 안 되면 썩지만 그런 애들 잘 자라거든요. 그래서 작년부터 뭘 했냐면 3년 전에 해외 작가가 이제 러시아 작가가 와서 우리나라에서 작품한 다음에 자르고 버리고 간 걔가 있었어요. 근데 걔를 아마 지금 한 수천 개를 키운 것 같아요. 뜯어가지고 계속 해서 사람들이 나눠주고 있거든요. 근데 그때 느낀 게 뭐냐면 내가 똑같은 다육인데 2달 후에 가봤더니 엄청 말라있어요. 얘가 말라있고 물도 안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 물을 준다 막 이렇게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이나 누구나 이게 정해진 규칙에 따라 가는 게 아니라 내가 얼마큼 정성을 붓고 그러니까 책에 있는 거 그대로 하면 절대 안 된다는 거를 다시 느꼈고 하면서 저는 사실 돈이 되는 건 아니었지만 나눠주고 이런 활동을 통해서 좀 위로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 책을 통해서 앞에 신용카드 없앤 거랑 약속 시간 절대 늦지 말라 그게 되게 진짜 뇌를 딱 박혀서 지키고 있는 것도 하나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런 걸 통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거 식물 키우기 춤 배우기가 일상이 조금 받아들여져서 되게 좋고 그 다음에 좋은 사람들이 에너지 받는 게 너무너무 행복한 요즘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예요. 만다라트는 제가 숙제를 안 했고 아까 사실은 강승일 대표가 말한 걸 너무 감동을 받은 게 아이디어를 너무 썼으면 막 됐을 텐데 그 중심을 아직 제가 못 잡았어요. 중심은 내가 행복한 게 난가? 아니면 내 존재가 도대체 뭔가를 먼저 생각해야 되나 너무 크게 생각한 거예요. 사실은 그거 말고 그거 하나만 딱 정해갖고 했으면 훨씬 낫을 텐데 핑계예요. 어쨌든 그래서 못했고 다음에 발표할 기회가 생긴다면 그렇게 발표를 하겠습니다. 저는 아직도 존재를 찾아가는 중이라. 네. 2020년도에 대해서 네. 이렇게 하반기 계획만 먼저 잡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연수가 있긴 있지. 네, 3개월밖에 없으니까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생각의 비밀 책이 없어서 그 이태희 대표한테 다시 달라고 했는데 보니까 예전 게 있더라고요. 2판인데 그때 읽었던 거 분명히 읽었는데 라는 생각이 들어서 찾아서 했고요. 저도 이게 좋아했던 책이고 제가 너무 좋아하는 직원이 하나 있는데 그 직원한테 주려다가 도망갈 것 같아서 굉장히 큰 친구라 그리고 김승호 회장도 다른 책에서 그렇게 말했거든요. 자기 책을 자기 직원들이 안 봤으면 좋겠다고 말하는 게 있는데 그 친구 꿈이 굉장히 큰데 이걸 보면 쉽게 뛰쳐나가지 않을까 생각해서 이제 나중에 좀 더 크면 주겠다라고 이렇게 계속 이렇게 해서 그래서 아마 구석에 있었던 것 같아요. 저 책이 이거 뭐 적용 사례를 쓰라고 이거 쓴 이유는 이 책 내용이 좋아서 근데 아까 강승길 대표가 말한 것처럼 이게 주제가 어떤 뭐 소설처럼 어떤 중심을 딱 쓴 게 아니라 파편들 하나 이렇게 모아놓은 거라서 주제가 사실 하나로 잘 이렇게 묵지진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목차를 쓴 것만으로도 내가 나중에 그러니까 목차 다 쓴 건 아니거든요. 사실은 좀 의미 없거나 저한테 그런 것들 좀 잘라 버렸는데 마인드맵으로 쓰면서 책 구조가 이렇게 막 파편적으로 돼 있으니까 목차를 쓰면 이렇게 정리되는 느낌이 좋아서 써봤고
하다 보니까 이 파트 1에서 제가 이렇게 뭐 이렇게 많이 마음에 남았던 것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이렇게 써봐서 제 기억을 위해서 이렇게 해봤고요. 이거를 두 번째 넘길까요? 네. 이렇게 해서 이거는 책에 그 나오는 얘기인데 김승호 회장님이 다른 저자 이 토머스 콜리의 책 내용을 차용해서 쓴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 6가지에 대해서 성공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그 차이에 대해서 나온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수치까지 옆에 이렇게 써놨고 나는 여기에서 이런 6가지 습관들 중에 어떤 습관들이 있는가. 그리고 이분이 말하시는 게 오랜만에 책 읽으면서 이제 제일 와닿았던 건 사실은 건강에 대한 부분이었는데 맨 뒤에는 50대가 40대에게 주는 교훈이라는 부분도 있는데 그 건강에 대해서 별로 걱정 안 했고 몸에 대해서 이렇게 뭐 이렇게 큰 그런 게 관심, 그러니까 운동도 저는 사실 따로 별도로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20대 때 한 거 갖고 지금까지 오긴 했는데 근데 자세를 바르게 하고 어느 분도 쓰셨던데 그러니까 허리를 곧게 하고 어깨를 펴고 그것만으로도 달라진다 삶이. 그리고 50대가 40대에 주는 교훈 중에는 의자에 앉을 때 뒤로 딱 붙여서 이렇게 앉아라 라는 말을 하는데 제가 요즘에 그런 걸 느껴서 그러니까 습관이 그 사람이다. 그리고 몸매 자체가 뭐 다는 아니지만 그 몸매도 사실은 그가 살아온 삶을 반영하는 거기 때문에 책임감 이런 게 많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엇을 먹는가가 그게 바로 당신이다. 뭐 이렇게 영어로 what you eat, what you are 뭐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요거 습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됐고 성공만 보는데 그 성공은 사실은 작은 습관들에 모여서 된 것이다 라는 말이 이 안에 많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 책 원래 한 것도 습관들이기 때문에 이태희 대표가 이제 이 책을 선정한 걸로 알고 있는데 6가지 중에 난 무엇을 하고 있는가라고 그리고 이것을 해봐야겠다라고 해서 이렇게 하게 됐고 하루에 독서 30분 이상 이렇게 차이 나는 줄 몰랐고 그다음에 운동 부분이 저기 있었던 것 같은데 정기적인 운동 같은 경우에는 74배거든요. 이게 퍼센트로 따지면 제가 그걸 안 하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뒤에 보면 사장은 건강해야 된다라고 해서 당위를 갖고 말을 하는데 전 사장은 아니지만 근데 그 건강에 대해서 너무 좀 잘못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생각 때문에 이 6가지 습관 중에 내가 없는 것들은 더 이렇게 가지려고 노력해야겠다라고 해서 그 가운데 그 2개인가요? 지금 가장 적용해야 되겠다고 생각하시는 게 독서하고 운동인가요? 독서는 애매하긴 한데 네. 매일 하긴 해요. 저는 네. 그러니까 매일 그러니까 회사에서 의무적으로 하는 게 있어서 하긴 하는데 운동이 사실 더 커요. 독서보다 운동이 더 크고 그다음에 여기 출근 3시간 전 기상은 안 하고 있어서 저거 하면 좋을 것 기사 같아요. 보내드렸죠. 근육량이 사망률을 낮춘다고. 네. 보셨죠? 그 운동보다 사실 더 중요한 거는 움직임의 총량이라고 해서 네. 운동하려다가 못하는 사람이 많은데 생활 속에서 움직임의 총량을 늘리는 게 건강에 훨씬 더 중요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저희 동서가 의사인데 자기 허리가 아프고 나서는 아파트 20층인가를 계속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 초기에는 저보다 등치가 좋았던 친구가 이렇게 슬림해지고 근육량이 늘어나는 모습을 보면서 삶 속에서 이렇게 그런 거 하나 실천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구나 이렇게 느끼고 있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김승호 회장이 저한테 해준 말 같아서 제가 40대라서 이게 이제 왔던 것 같고 저 40 됐을 때 저한테 그 책을 선물해 주신 분이 있는데 40이 되면 엄청 많이 흔들린대요. 그래서 저는 그때 되게 코웃음 쳤거든요. 근데 40 되고 나서 제 삶 속에 많은 일들이 있어서 특히 이제 소송한 것도 있고 투자한 회사의 그 대표가 잘못된 일탈을 한 것들이 있어서 몇 번 경고를 했는데도 바로 되지 않아서 이제 소송을 하게 됐는데 소송을 하면서 금전적으로든 정신적으로든 좀 이렇게 피폐해지는 걸 느꼈거든요. 회사를 위해서 했는데 힘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갖고 있던 가치관을 굉장히 많이 생각하게 됐고 그러면서 이제 건강 이런 부분도 어쨌든 1번의 자세를 바르게 가져라인데 의자 뒤로 엉덩이를 깊게 붙이기, 어깨를 펴기 바른 자세는 노를 편안히 한다. 뭐 그런 말들이 있더라고요. 젊어서는 돈 벌기 위해서 그렇게 가진 애를 쓰고 돈을 위해서 늙어서는 번 돈으로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그러니까 결국
그 번 돈 갖고 다 건강검진 쓸 거면 미리 이렇게 하면 굉장히 노후도 달라질 텐데 아는 얘기인데 다시 한번 왔고요.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라. 저 부분이 뭐 체질이 안 맞다고 할 수도 있을 텐데 그래도 중요한 얘기인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6번 자녀에게 너무 연연하지 마라. 제 아내랑 초등학교 이제 아들 둘을 키우고 있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로 생각하는 게 많게 되는데 때로는 방임이 지나친 관심보다 낫다라는 걸 부모로서 자꾸 간과하는 부분이 있어서 저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좋게 보고 썼고 착한 사람이 되라 당연한 얘기인데 다시 한번 난 착한 사람이었나 착한 상사였나 이렇게 돌아보면서 저 교훈들을 좀 실천하려고 이렇게 써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이게 지금 올해 44시 되셨잖아요. 몰랐어요. 너무 찍었나요? 아, 멀지 때. 근데 이제 이 변곡점이라는 게 있으니까 네. 지금 마흔에서 그 변곡점 소송 말씀하셨는데 지금까지의 약간 생활하고 지금 이 이후의 생활하고 좀 많이 바뀌어야 되겠다, 제일 많이 바꿔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좀 있으셨나요? 책에 읽은 다음에? 김승호 회장 때문에 뭘 바꿔야겠다고 가장 크게 느낀 건 어쨌든 건강 부분인 것 같고 그리고 다시 보고 나니까 이분이 했던 말들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자책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말고 여기서도 자기결정권 부분이 따로 이제 별도로 나와 있기도 하고 스스로 생각하는 법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는 걸 다시 말씀하셔서 그러니까 40대에 가장 많이 바뀐 건 제가 당연하다고 느꼈던 것들에 대해서 다시 보기 그리고 착하게 산다는 것에 대한 재정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주어졌던 단어에 대한 정의가 이제 내 정의로 다시 바뀌어야 되는 것들이 내 용어로 바뀌어야 되는 것들이 있어서 좋았고 네. 김승호 회장님도 책에서 참 많이 자랑하시는구나 이렇게 느꼈어요. 근데 자랑 같지 안 하잖아요. 사과를. 네. 그리고 제가 처음 본 책이 2판이고 네. 새로 받은 책이 이제 18번째 판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게 참 많은 사람한테 이게 사랑받고 있고 그 이유는 이분이 해주는 이런 것들이 당연한 말인데 너무 당연해서 잊고 있던 것들을 이렇게 다시 상기시키는 것 같아서 일단 소송 때문에 가장 많이 바뀐 건 사람에 대한 신뢰라든가 그리고 그냥 세상이 그냥 막연히 좋을 거라는 것에 대한 환상이 많이 깨졌고 그리고 착한 사장이 실패하는 이유에 대해서 쓴 것처럼 또 이분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직하고 성실하든가 뭐 하되 영악하고 게을러라 이 말에 대해서 성경에도 그런 말이 있거든요. 비둘기 같이 순결하되 뱀같이 지혜로워라 라는 말이 있는데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됐고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야 될 그 세상이 어려서 굉장히 좋게 교과서적으로 봤다면 이제 그렇지 않은 세상 그리고 제 주변에는 제가 교회 다니고 뭐 이러다 보니까 인재풀이 이렇게 한정이 돼 있었는데 군대가 가장 좀 제가 볼 때는 가장 좀 제 입장에서는 좀 이렇게 극단적인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곳이었다면 이번 소송권을 통해서 진짜 이렇게 착해 보이는 사람도 이런 짓을 이렇게 거침없이 할 수 있고 이럴 수도 있구나. 그래서 투자 세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되고 사람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신뢰나 이런 게 제가 너무 좋아하고 막 사랑 남자 대표지만 사랑까지 했었는데 신앙적으로도 인격적으로도 그게 무너지고 자꾸 거짓과 위선을 덮는 과정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제 입장에서 어쩔 수 없이 소송을 한 건데 그 과정을 보면서 또 저도 사실 보게 됐어요. 그 사람을 보게 됐으니까 내가 갖고 있는 특권에 대해서 저 사람처럼 내가 당연하게 여기거나 이거를 관행이 그러니까 죄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 건 없는가 내 스스로에 대해서 돌아보게 돼서 나중에 이제 더 큰 뭔가 사업을 할 때 이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수 있는 계기는 되겠다라는 위안은 하지만 아픕니다 사실. 굉장히 사랑하고 좋아했던 사람이 그러고 또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것도 답답하고 그래서 사람에 대한 신뢰, 뭐 세상에 보는 관점 이런 게 조금 바뀌었고 그럼에도 긍정하고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책을 읽고 제가 생각하는 당장 저한테 적용해 볼 게 뭐가 있을까 봤을 때 155페이지에 책을 보면서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얻고자 하는 거를 명함지에 빼곡하게 적어보고 아침마다 읽고 될 때까지 들여다봐라.
오셔가지고 책을 더 꼭 당장 써라 이런 말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실제 책을 보면서 제 명함에다가 한번 써봤습니다. 네. 뭐 진지하게 생각하기보다 내가 그냥 그때 떠오르는 생각으로 한번 적어보고 네. 그 다음에 또 봤을 때 아 이런 것도 한번 적어봐야 되겠다는 어떤 건 좀 말도 안 되는 것도 있고 지금 생각에 네. 그런데 한편으로는 말이 될 수도 있겠다라고 네. 하면서 계속 이제 되뇌이면서 좀 리바이즈 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보면 하루 30분 운동 이게 이제 뒤에 이제 만다르타도 적었는데 한 5년 전부터 제가 아내하고 아침에 일어나면 양재처럼 같이 좀 걷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뭐 건강 때문에 했었는데 그 다음에는 또 자녀 교육에 관해서 같이 좀 얘기하다가 그 다음에는 뭐 한 10km 정도 이제 뛰어보자 해서 좀 이렇게 뛰다가 그 다음에 또 컨디션이 안 좋다 이제 비가 온다든지 그럼 또 쉬기도 하고 뛰다가 걷다가 이렇게 하기도 하고 각자 또 뭐 유튜브를 들을 때도 있고 좀 요즘에 또 밀리의 서재 이런 거로 또 귀로 좀 들으면서 할 때도 있고 그래서 뭐 너무 이제 제한을 두진 않고 다만 이제 아침에 항상 30분 이상은 같이 좀 운동을 한다 이런 게 좀 생긴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올해 또 회사를 또 이직을 하게 돼서 이직을 하면서 주변에 또 마침 또 탄천 같은 게 있어서 점심 식사 이후에 마음 맞는 직원들하고 그것도 보니까 너무 또 이렇게 많이 알리면 직원들이 부담스러워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많이 알리지는 않고 혹시 식사 이후에 같이 가고 싶은 분 있으면 같이 가자 이렇게 해서 같이 산책도 좀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날씨가 안 좋다든지 그러면 근처 이제 서점 가서 원하는 새로운 이제 그 오프라인 서점이 좋은 점이 어떤 트렌드를 좀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각각 이렇게 그 서점에서 큐레이션을 하셔가지고 좀 최신 트렌드도 있고 스테디셀러도 있고 또 내가 좋아하는 분야에 또 이렇게 몇 개 좀 숨겨놓은 책들도 좀 있고 그래서 서점 가면 요즘에 좀 잘 볼 수 있게 이런 좌석도 마련돼 있어서 그래서 그런 걸 좀 섞어서 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내용들도 제가 이렇게 적어봤고요. 저도 목표를 100억. 이 내용은 여기 그 만다라테 같이 나오시는. 네, 여기도 좀 있어요. 100억 자산가라고 했는데 사실 저는 뭐 지사장이긴 하지만 월급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다만 이제 회사가 IPO를 가서 이제 나스닥 상장할 그런 원대한 계획이 있습니다. 그거를 목표로 해서 뭐 개인적인 그런 자산 얘기도 있지만 회사의 어떤 목표 성취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한 55세 정도면 경제적으로 좀 독립하고 제가 정말 하고 싶은 그런 일들을 좀 더 개인적인 일들을 해보고 싶다. 그리고 60세에는 아내와 함께 세계 일주를 하고 1인주도 되고 싶고 그런 내용들을 좀 적어봤습니다. 저하고 겹치시는 게 많으시니까 네. 출판도 하시니까 저희 쪽 출판사를 베스트셀러 작가 배우고 싶습니다. 계약이 네. 좋겠네요. 그리고 이제 목표 자극이라고 해서 16페이지에 보면 내 생각을 끊임없이 자극하기 위해서 환경을 세팅해라. 그래서 나는 내 PC에 패스워드를 바꿨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뭐 간단하게 해볼 수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좀 또 안 하는 것 같아서 저도 제 PC에 로그인하는 걸 바꿨고요. 그리고 제 아들의 그 이메일 패스워드 전교 1등이라고 해서 바꿨습니다. 욕심이 좀 생겨서 조리 대표님 만나셨잖아요. 이제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작지만 좋은 습관에 대해서 82페이지 허리를 꼿꼿하게 펴고 어깨를 활짝 젖혀라. 그리고 또 하나 또 한 번 더 반복되더라고요. 보니까 106페이지에 보면 허리가 펴지고 몸이 천천히 움직이는 사람들 결국 그런 습관들이 결국은 기품 있고 우아하게 된다. 이런 내용이 굉장히 좀 와닿았고 항상 저희 아들한테 어릴 때부터 했던 얘기가 허리 펴. 저도 모르게 이런 말 나왔는데 이게 다 어떻게 보면 이유가 있는 그런 말들이었구나 그런 생각되고 그리고 주위에 보면 말대로 좀 기품 있고 우아하게 보이는 사람들 정말 공통적으로 허리가 좀 이렇게 바로 서 있고 뭔가 좀 당당하게 보이는 뭐 체격이 크고 작고가 아니라 좀 당당하고 우아하게 보이시는 분들이 있대요. 정말 그런 사람들의 공통점은 어깨가 좀 이렇게 좀 펴져 있고 왜냐면 요즘에 공부하고 아니면 컴퓨터 이렇게 많이 하면 저도 모르게 이렇게 많이 이렇게 말리더라고요. 그래서 가능하면 좀 펴려고 이렇게 노력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당장 좀 해보고 싶다. 20년도 네. 제가 남은 목표로 해서 좀 리바이즈를 해볼 거예요. 어제 퇴근 후에 이걸 하면서 아내하고 조금 더 얘기를 해볼 수 있었습니다.
사실 더 좀 자세하게 적고 싶긴 했는데 일단 네, 간단하게 그냥 주제들만 좀 해봤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올해에 저의 주요 관심사, 제가 좀 더 신경을 많이 써야 될 부분들은 어떤 게 있느냐. 일단 올해 안에 꼭 출판책을 한번 해보고 싶고요. 사실 초고는 작년에 이미 다 썼는데 뭐 이직도 있고 하면서 퇴고하는 게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그런 내용들이 좀 남아있고 또 올해 한 15년 다닌 회사를 옮기면서 주변에서 굉장히 좀 용감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한 3번 정도 직장을 옮겼는데 뭐 짧게 뭐 처음에 한 6개월, 5년, 15년 그렇게 옮기다 보니까 사람들은 왜 그렇게 안정적인 직장, 그 전 회사는 독일 회사고 한 150년 정도 되는 회사고 그때도 제가 한국에 그 사업부장을 하고 있어서 사실 제 위에도 없고 제가 원한다면 제 마음대로 좀 그려갈 수 있는 그런 위치였는데 지금 있는 분야는 제가 한 20몇 년간 하던 일이 아니라 좀 전혀 다른 그런 분야에서 사람들이 좀 우려도 많이 하고 한편으로는 또 용감하다 응원도 좀 많이 해주는데 결국은 좀 성과를 좀 내야 될 것 같고 성과를 위해서 제가 이제 해야 될 그런 부분들이 예를 들면 지금 회사는 또 스위스가 본사이고 또 SK텔레콤이 대주주로서 투자한 그런 회사여서 이런 이제 쉐어홀더들에 대한 또 관계를 좀 잘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글로벌 회사의 한국 지사장과 지금처럼 그러니까 국내 대기업이 투자한 회사의 또 한국 지사장의 역할은 좀 전혀 좀 다르더라고요. 투자자들의 어떤 꽃놀이에 좀 맞춰져야 되는 그런 것들도 있고 정치적인 것도 굉장히 많이 있어서 새롭게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반면에 한국의 그 사무실을 또 대표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직원들의 또 의견을 대변하고 또 그들과 함께 해야 되는 게 있고 또 저희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비즈니스 파트너들이 있습니다. 저한테 뭐 납품하는 것도 있고 거꾸로 저희가 또 뭔가 이제 용역을 준다든지 이런 것도 있어서 그런 것들을 또 관리를 해야 되고 학회라든지 뭐 교수님들과의 일들도 있고 저희가 하는 것들이 거의 다 대부분 B2B인데 신규로 도입되려면 정부의 또 협조가 많이 필요합니다. 과기부라든지 뭐 정통부 이런 쪽에 이제 좀 지원이 많이 필요해서 그런 쪽도 주로 많이 있고요. 근데 무엇보다도 결국은 인사가 우선인 것 같습니다. HR이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좋은 사람이 들어오면 결국 좋은 일들이 많이 생길 것 같고요. 사람을 잘못 뽑으면 우리나라 노동법도 굉장히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사람을 또 이렇게 관계를 끊기가 굉장히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기회비용을 생각하면 애초에 좋은 사람 뽑는 게 가장 현명한 투자인 것 같고요. HR에 좀 더 우선권을 줘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연관이 또 많이 있긴 하지만 최근에 이제 언론 미디어에 관련된 그 접촉이 좀 많아져서 그런데 좀 나름대로의 좀 색깔을 좀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 관련해서는 한 5년 전부터 탈모가 좀 부분 탈모가 생겨서 약을 좀 먹고 있어요. 아내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직 좀 탈모 약을 먹으면 좀 다른 부작용이 있습니다. 그거보다는 머리가 있는 게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탈모 약을 먹고 있고요. 그리고 긍정적인 안 보이시는데요. 먹은 지 한 5년 되니까 요 뒤에가 좀 커버가 네. 된 것 같아요. 요 부분 탈모가 좀 왔어요. 네. 그다음에 긍정적인 생각을 좀 건강을 위해서 많이 해야 되겠다. 정말 평상시에 저희가 하고 있는 생각들은 90%는 일어나지 않는 부정적인 아니면 걱정들인데 그게 아니라 긍정적인 생각들에 좀 포커스를 많이 해야 되겠다. 그리고 아침마다 하는 산책은 꼭 하자. 허리 펴고 어깨를 열고 그리고 보내주신 기사 내용처럼 뭐 어떻게 보면 좀 쉬운 운동이 좀 뭐 산책이나 아니면 달리기 이런 거에 빠지다 보니까 예전에 했던 근력 운동은 점점 더 잊혀지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나이가 먹을수록 근력 운동이 어떻게 보면 더 필수적으로 많이 변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시간을 적으려고 그러다가 그게 안 적었는데 꼭 하루에 근력 운동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아침 조깅 30분. 그다음에 체중은 제가 최근에 80kg를 왔다 갔다 해서 꼭 80kg 언더로는 유지를 하자. 그러니까 뭐 허리 둘레나 체중이 어떻게 보면 내 컨디션을 나타내는 가장 기본적인 그런 지표인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예전에는 잘 챙겨 먹지 않았는데 점점 비타민이나 영양제들을 도움을 조금씩 받아야 되겠다. 이게 예전에는 굳이 그럴 필요가 있을까 싶었는데 좋은 걸 먹는 거 자체만으로도 내 몸에 굉장히 많은 위안이 되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 또 이제 어제 이제 아내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얘기를 했는데 교육입니다. 저는 아들 하나 있는데 지금 딱 중2 병원인 아들이 있거든요. 전교육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업가를 꿈꾸는. 네. 저희 생각으로는 그 아내와 저 생각으로는 좀 똘똘하긴 한데 자꾸 다른 쪽에 지금 빠져 있어서 뭐 예를 들면 게임에 무슨 서버를 열어가지고 그 카톡방을 만들어서 한 20명 뽑아가지고 뭐 이렇게 일을 시켜가지고 돈을 번다 자꾸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가지고 네, 공부할 땐 해라 뭐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들이 항상 그런 그러니까 제가 이제 IT 회사나 이런 데 있다 보니까 뭐 그런 서버 만든다든지 아니면 뭘 하다 보면 안 되면 항상 저를 찾거든요. 평상시에는 들어오지 마 이러다가 이제 저를 찾을 때는 항상 이제 그런 문제들이 있고 그 문제 해결 가지고 제가 이제 아들과 좀 더 관계를 좀 더 맺으려고 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아들이 교우 관계가 생각보다 이제 요즘에 아이들이 보면 이제 온라인이나 언택트한 그런 관계에서는 잘 모르는 사람들하고는 뭐 게임상이나 아니면 이런 카톡방 이런 데서는 굉장히 대화를 잘하는데 실제 오프라인에서 만나면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아니 뭐 길 가다가 친구를 만나면 자연스럽게 얘기를 하고 뭐 친한 액션을 한다든지 이런 거 굉장히 서툰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아침에 이제 등교를 할 때 뭐 같은 아파트에 있는 애가 있어서 뭐 같이 가자라고 이렇게 했더니 이게 대면대면하고 얘기도 잘 못하고 근데 막상 또 온라인에서 게임할 때 보면 뭐 굉장히 친한 것처럼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교우 관계에 있어서 어떤 에티켓이나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기본적으로 살아내는 그런 사람 사이의 관계 어떻게 하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좀 알려줘야 되겠다. 그리고 생활 습관도 아내하고만 둘이 아침에 이렇게 운동을 하지만 아들도 좀 같이 끌어들여서 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경제관념 그러니까 본인이 그런 사업을 하고 싶어 하니까 뭐 그런 일이 있어서 최근에 이제 그 부동산 아니 주식 관련해서 이제 계좌를 제가 만들어주고 그 관련해서 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공부 습관에 대해서 이제 아내의 강력한 얘기로 어제 또 그 공부 습관이요? 네 공부 습관에 대해서 네, 자녀 공부 습관에 대해서 얘기했고요. 요즘에 그런 게 있더라고요. 딱딱 시계인데 이렇게 빨간색으로 돼서 타이머 맞추면 딱 이렇게 시간이 되면 울리게 해서 1시간 30분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집중을 할 수 있게 네. 그런 것들이 있고 그다음에 취미 생활을 아들과 같이 하는 게 있는데 뭐 제가 제 취미도 좀 바뀌었지만 아들 취미도 나이에 따라서 이렇게 좀 많이 바뀌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 하나는 영화를 좋아하는 건 저를 좀 닮은 것 같아서 오늘 계속해서 아들과 같이 좀 해줍니다. 그다음에 오락놀이는 아이가 이제 어떤 그 시간을 보내는지 제가 좀 알아야 되니까 계속해서 저도 좀 관심을 가지고 아내가 못하는 부분이어서 이제 제가 좀 더 이런 부분에 신경을 많이 쓰고요. 그다음에 계속해서 이런 내용들 가지고 이제 대화를 많이 좀 시도하자. 왜냐하면 먼저 제가 가서 대화를 시도하지 않으면 아이는 문제가 있을 때 해결하기 위해서 요구하는 것 말고는 대화를 잘 하려고 하지 않더라고요. 점점 자기 방에 점점 갇혀 있고 자꾸 문을 잠그고 뭐 이런 시기가 있어서 대화를 많이 하려고 하고 있고요. 나머지도 관계, 습관, 독서, 재테크, 출판 이렇게 해서 제가 올해 생각하는 그런 메인 아이템들을 하나씩 이렇게 관계, 습관 이렇게 좀 적어봤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독서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여하고 있는 독서 모임들이 몇 가지 있어서 그 연합나비 독서 모임이라고 그 학교를 대치동에 있는 그 연합교회 지하에서 하는데 뭐 종교적인 건 아니고 굉장히 좀 특이한 제 경험상으로 제가 그동안 했던 그 독서 모임은 누군가 좀 권위 있는 또는 굉장히 독보적인 지식을 가진 분이 본인의 지식을 나누거나 아니면 처음에 시작했던 거는 뭐 저희 뭐 대학 동기라든지 고등학교 친구들이 우리도 책 좀 읽고 토론해보자 이렇게 하다가 뭐 수했는데 이 연합나비 독서 모임은 교회 지하에서 그 교회도 안 다니신 분들이 전국에서 모여서 평균 한 5, 60분 정도가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주일 아침에 책에 관련해서 딱 얘기를 하고 또 뭐 예배를 본다든지 아니면 각자 자기 생활하시는 게 좀 놀라웠고 매주 이게 또 반복된다는 게 또 놀라웠었습니다. 그래서
요즘 코로나 때문에 그 오프라인 모임은 안 하고 있지만 저는 가능하면 연합담에서는 많이 가고요. 가면 물론 이런 여기 이제 CEO 모임들은 또 CEO 모임 나름의 특색이지만 거기는 아주 어린 학생들, 중학생부터 한 60, 70대 되신 분들까지 오다 보니까 같은 책에 대해서 다양한 시각도 좀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장단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그 카이로 CEO 모임은 또 좋은 분들 만나서 이런 기회가 생겨서 많이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고수 독서 모임이라고 한근태 교수님이 또 그분들과 그분들의 뭐 멘티들 위주로 이렇게 되는 곳이 있고, 한근태 교수님은 제 일종의 이제 뭐 멘토로 이렇게 삼고, 사실 이번 이직할 때도 이분의 좀 도움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직할 때 이분이 좀 기업 그 컨설팅도 많이 하고 대기업들의 마침 또 SK텔레콤의 그 그룹장들의 코칭도 하고 있어서 어떤 뭐 기업 문화라든지 예상되는 그런 것들을 좀 많이 해주셔서 도움이 많이 됐고요. 마침 또 이 카이로스에서도 이분과의 모임을 하신다고 하니까 12일 날. 네, 반가웠습니다. 그래서 독서는 저는 1년에 한 50권 정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저는 볼 때마다 수시로 힘들거나 꺼내보는 책이 생각의 비밀인데요. 네. 볼 때마다 틀렸는데 요번에 볼 때는 77페이지에 남들이 불가능하다고 여기는 일이라는 그 챕터에서 78페이지에 있는 이 세상에서 나를 가장 잘하는 사람은 결국 자기 자신이다. 이 말이 누구나 다 살아가면서 뜻하지 않은 일들이 있는데요. 저도 본의 아니게 사기라는 사기 이렇게 말씀하셨듯이 연달아서 3번 정도를 소송도 하고 의외로 또뭐 정말 이상한 사람이 저한테 오히려 거꾸로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랬을 때 가장 속상한 말이 그거였어요. 사람들이 너가 욕심이 많아서 사기를 당한 거야 라는 말이 어떻게 보면은 그 말을 듣고 맞아, 내가 문제였어, 내가 그 분별하지 못했고 그 사람을 그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자기 자신에 대한 자학으로 되는 거예요. 근데 어찌 보면은, 그리고 또 더 밖에 말을 못하는 게, 이런 말도 안 되는 사람한테 이런 일을 이렇게 그대로 다 믿었지? 이게 제 자신한테 용납이 못 됐는데, 이 챕터로 그때 그러고 나서 이 중앙대에 갔었던 거고, 김수봉 교수님을 만나면서 되게 많이 그런 것들을 극복해야 되겠어요. 근데 이번에도 그때 읽었던 건데, 가장 잘하는 사람은 내 자신인데, 사실은 욕심이 있어서 그 사람한테 사기를 당했다기보다도 무슨 내 돈을 얼마나 수익률이 있어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조금 더 도와준다면 그 사람이 발판이 돼서 되게 더 바로 크지 않을까? 이런 생각, 그런 걸로 했었었는데, 돈보다는 그 사람에 대한 그런 상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것도 어찌 보면은 제가 판단하지 못한 부분도 있었고, 네, 그리고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누군가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질량도 고통도 질량 법칙이 있다고. 만약에 네 인생에, 네가 인생에서 살아가면서 한 번에 겪는 게 좋으니 나눠서 겪는 게 좋으니 라고 또 다른 멘토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분도 비슷한 다 여러 경험을 하면서 지금은 성공하신 분이었기 때문에 뜻하지 않은 그 말을 듣는 순간, 아 그래, 한 번에 겪는 게 낫겠고, 그 사람이 왜 그런 사기를 치면서도 지금 밖에서 되게 유튜버나 이런 걸로 유명해서 되게 잘 나가고 있는데, 어찌 보면 그게 내 영역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길을 가는데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막 이런 문구가 사실은 이거랑 대입이 안 되는 건데, 진리를 내가 논할 수 있는 거가 아니고 그 사람을 내가 벌할 수 있는 게 아닌데, 그 사람은 그 사람대로 삶을 충실히 살아가는 거일 것이고, 어찌 보면 저도 나름대로 제가 판단해서 했는데, 생판 모르는 사람을 도와주는 것보다도 그런 제 3자였거나 열심히 사는 사람, 그리고 저는 가족이기도 했거든요. 시댁 쪽이었는데 그런 부분에 가장 좀 괴로워했었어요. 왜냐면 시댁인데 내가 이렇게 했으면 고맙다는 말을 한마디 하면 내가 다 용서를, 고맙다 아니면 미안하다라는 말을 하면 제가 이런 원망 같은 마음이 없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는데, 생각해보니까 남도 도와주는데 그렇게 남을 도와주고 싶어서 제가 돈을 번다라고 얘기를 했으면서 가족을
어떻게 보면 더 좋게 해준 건데 왜 그거에 대해서 내가 뭔가 대가를 바라고 한 거였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 이후로 그 사람이 겪어야 하고 가져가야 할 이런 뭐 대가? 죄 이런 거는 내가 처벌할 것이 아니다. 이건 내 영역이 아니고 이건 신의 영역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제가 되게 거기서 자유로워졌어요. 그리고 모르는 사람을 도와주기도 하는데 이 사람들이 저한테 했던 제가 생각했던 의도와는 다른 결과로 했지만 결국은 도와줬다라고 생각하니까 제가 되게 마음이 편해졌어요. 그리고 오히려 그 사람들이 저한테 되게 더 미안한 마음이 들어하는 거예요, 지금은. 그래서 딱 이걸 보는 순간 가장 잘하는 사람은 결국 자기 자신이다. 남들이 네가 욕심 있어서 사기당한 거 아니야? 그리고 너는 그렇게 말하니까 네가 이런 충고를 하는 것들에 대해서 또 다른 상처를 입지 말고 소송을 하면서 어떻게 저 사람이 자기 아이한테는 저는 유학원 쪽이었기 때문에 자기 아이한테는 굉장히 밝게 자라라고 말한 프사에 올렸으면서 어떻게 그 많은 아이들한테는 먹는 거나 이런 걸로 갖고 인생을 이렇게 굉장히 고난 속으로 빠뜨릴 수가 있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것 또한 그것도 이제 제가 욕심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그게 수익률을 갖고 제가 사기를 당한 게 아니었잖아요. 근데 그것도 그 사람이 말하는 거는 그 사람의 욕심이고 제가 그거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되는 거고 이 사람이 소송하면서도 계속 다르게 말하는 것도 제가 그거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되겠구나. 왜냐면 내가 자신이 스스로가 떳떳하다면 그 어느 것도 다 극복하지 못할 게 없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런 거에 대해서 되게 자유로워진 지가 저도 몇 달 안 돼요, 사실은. 그러면서 되게 모든 거를 전면적으로 저도 갖고 생각보다 능력보다도 되게 많이 벌었고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벌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다 정리를 했고요. 오히려 그런 분들한테도 제가 더 줬어요. 그러니까 저희 시댁 쪽에도 오히려 더 그렇게 했고 오히려 더 그렇게 했던 사람한테도 오히려 제가 더 용서라는 것기도 하고 네가 정말 그렇다면 이런 부분은 잘못된 부분이 이런 부분이지만 이런 부분은 돈으로 인해서 너가 그러기 때문에 내가 오히려 더 주겠다라고 해서 거꾸로 이렇게 해결을 하고 지금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는 시점이라서 가장 잘하는 사람은 결국 자기 자신이기 때문에 나는 내 스스로가 지금부터 재정립하면서 새로 가면 되지 이 누군가의 그거는 필요가 없구나. 오직 나를 판단할 수 있는 건 나고 그리고 또 신만이 할 수 있는 영역이다라는 생각에 이게 굉장히 와닿아서 되게 굉장히 좋은 시간이었고요. 237페이지에 하루 100번씩 100일 동안의 기적인데 이건 저도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 이런 일을 그 100번씩 네. 저요? 그때 그 분양 예. 그때 2016년도에는 저희 남편이 국수리에 양평 가는 쪽에 전원주택 40채 분양하는 중이었는데 그때 갑자기 전원주택에 대한 규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분양이 안 되고 허가가 잘 안 되고 이러는 과정이었는데 100번 쓰기 하면서 40채 짓기로 한 거를 36채만 짓고 왜냐면 상수도가 7수라서 거기는 지금 땅을 그냥 갖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거는 다 분양을 이루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동안에는 제가 너무 헌신적으로 저희 친정이나 가족이나 아이들한테만 했다면 온전히 저를 위해서 100일 100번 써보자 생각해서 그 이후로 이 카이로스 독서 모임 하면서부터 지금 쓰기 시작하는데요. 쓰다 보니까 진짜 원하는 게 뭐지가 계속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바뀌면 다시 한번 새로 해서 계속 써가는 중이라서 사실은 되게 이 모임이 되게 좋은 것 중 하나였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돈은 인격체이다라는 말이 누구보다도 되게 뼈저리게 저는 경험을 했고 지금 정말 재정립하는 상태이기도 하기 때문에 돈이 인격체인 걸 알기 때문에 저는 지금 다시 시작한다면 지킬 수 있다라는 것도 그리고 정말 그때는 온전히 필요한 사람들한테 다 같이 나누면서 살고 싶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저희는 약간 부부가 성향이 좀 되게 달라요. 완전 극명하게 MBTI나 성향을 해도 극과 극인데 되게 잘 맞을 땐 잘 맞는데 이 돈에 대해서만은 잘 안 맞는 거예요.
왜냐면 제 주머니에서는 저는 다 나가야 되는데 거긴 들어가면 안 나오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그게 되게 불만이기도 했는데 잘 맞으시네요. 네, 그랬기 때문에 그나마 오히려 다행이네요. 본인 가족들한테는 또 안 썼지만 제가 썼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좀 많이 좀 다르지만 오히려 그 인격체라는 것도 내가 어떠한 인격체로 규정하느냐에 따라서 돈의 쓰임새가 이렇게 달라질 수가 있구나라는 거를 이번에 깨달아서 뭐 이번 일로 겪으면서 저희 남편도 되게 많이 그 변화도 좀 있었고 저도 되게 변화가 있어서 이제 영어를 시작하면서 하나도 이제 꺼리낌이 없이 이제 진짜 때가 왔다는 거를 알게 되는 계기가 이번 독서 모임을 통해서였고요. 그 만다라타는 작성을 하고 있는 중인데 계속 제가 예전에 그런 습관에서 못 벗어나서 제가 중심이 아닌 계속 가족과 뭐 남편과 아이와 뭐 타인과 이런 쪽으로 계속 오지랖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계속 이러다가는 과거의 습관에서 못 벗어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 진짜 내 중심에서 한번 구체적으로 해보자. 예전에 읽어보고 이런 책이 다 있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사실. 자기 얘기만 하고 과연 본인의 생각을 다른 사람들한테 전달하는 방식이 좀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했어요. 다분히 그 체인 스토어 위주의 어떤 규정화된 법칙과 그런 모든 틀에 맞춰 넣으려고 쓴 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일면 읽다 보니까 사고하는 측면에서는 조금 접합점이 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내용은 이제 이 책의 내 사업과 좀 이렇게 좀 비슷한 면이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정리했습니다. 네. 크게 이제 세 가지를 정리했는데요. 이제 모두 이제 사업가가 꿈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뭐 부를 얘기를 하고 어떤 목표 관리를 얘기하는 게 성공한 사업가들을 닮고 싶어하고 쫓아가고 싶어하고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이런 부분들은 조금 배울 필요는 있다. 그리고 좀 습성으로 만들면은 도움이 되겠다. 이거 책 내용입니다. 그 비난이나 칭찬에 의연하다. 사실 이제 사업을 하다 보면 이제 말이 반인 것 같아요. 아까 이제 여기는 이제 돈이 인격체라고 그랬는데 저는 돈이 인격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말이 인격이고 품성이 인격인 거지. 돈이 인격이라고 생각하면 굉장히 서글플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 부를 쫓아가는 입장에서 보면 인격체라고 표현할 수 있을지 몰라도 말이나 어떤 품성이나 이런 것들이 인격체가 아닌가 싶어요. 그런 면에서 보면 어떤 뭐 회의 시간이나 어떤 모임이 있어서도 비난이나 칭찬하는 데 있어서 듣거나 말하는 데 있어서 좀 의연하다 이런 것들이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영리하고 지혜롭게 일한다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그 말은 맞는 것 같아요. 이제 우리가 아침에 한 3-4시간 동안 모든 일이 집중이 되잖아요. 근데 아까 여기 계획들 보니까 저는 그거 다 하려면 한 만 년을 살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계획을 어떻게 짜냐면 그냥 일주일에 1번, 2번 이렇게 짭니다. 뭐 예를 들면은 운동을 해야겠다 그러면 무리하게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뭐 30분, 1시간 하는 거는 지키지도 못할 약속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일주일에 화, 목 또는 화, 금 운동을 하겠다. 또는 뭐 내가 좀 시간의 여유가 있을 때 오후에 좀 오토바이를 타고 싶다. 뭐 레저를 하고 싶다. 그러면 이제 그런 정도의 계획인 거지. 뭐 매일 내가 뭐 아침에 일어나고 스트레칭하고 뭐 책을 읽고 뭐 하는 거는 사실 좀 불가능하고 그런 것들이 너무 스트레스를 받으면 사실 또 지키기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하는 거나 모든 계획을 짤 때는 좀 영리하고 지혜롭게 계획을 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작은 일에 그 세세한 관심은 맞는 것 같아요. 이제 우리가 너무 큰 목표를 잡다 보면 그 중간에 내가 어떤 것들을 챙겨야 될지 사실 잘 모르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 당면 과제들을 하나하나 수행하다 보면 결국은 이제 큰 목표 가는데 도움이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좋고 실험을 내색하지 않는다는 거는 조금 이제 뭐 현학적인 얘기인데요. 뭐 우리가 좋을 때는 얼굴에 밝은 표정이 나타나고 싫을 때는 또 얼굴이 좀 찌그러지고 이러는데 사실 사업을 하거나 이럴 때는 그 표정이 조금 가려져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성공한 사업가들이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그런 거 보면 이제 뭐 모르는 것도 알고 뭐 있는 척하지 않는다 이런 부분도 사실 우리는 좋은 얘기 들으면 얘기를 잘 안 해요. 그냥 속으로 생각하고 그냥 이렇게 가서 알아보고 이러지. 그런 부분들이 뭐 어디가 뭐 땅이 오는 데더라 그러면 그래? 뭐 이렇게 그냥 알고 그냥 조용히 있지. 그거에 대해서 막 이렇게 뭐 응답을 하거나 뭐 이런 부분들은 요즘 이제 정보 싸움이니까 오히려 좀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요. 작은 돈을 아끼고 큰 돈을 아낌없이 쓴다. 이 부분은 조금 뭐 호불호가 있는 것 같아요. 명분이 있을 때는 큰 돈을 쓰는 거고, 뭐 또 작은 돈은 이제 물론 이제 가정에서는 이렇게 아끼면 좋은데 사업하는 데 있어서는 명분이 있을 때는 큰 돈도 좀 아낌없이 쓴다 이렇게 좀 재해석을 하고 싶고요. 휴일을 즐긴다는 거는 이제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만 하면서는 살 수 없으니까 또 가족과 함께 또 건강도 지키는 쪽에서 보면 꼭 사업가들한테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또 경쟁자는 이제 동업자이기도 하다. 이 부분은 제가 굉장히 공감이 가는 말인데요. 앞에 이제 뭐 사기도 많이 당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제 우리 후배들이 이제 가끔 이제 술자리를 하거나 이렇게 물어보면 경쟁자보다도 이제 오히려 경쟁자를 가까이 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분들이 가까이 있어야지 그분들이 그 어떻게 하는지 그 동선이 다 파악이 되거든요. 근데 경쟁자를 멀리하거나 완전히 터부시해버리면 그분이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전혀 몰라요. 그래서 사업할 때나 또는 일할 때 나하고 싫은 사람도 오히려 같은 내 그 둘레에 있어야지 그분들하고 동업자도 될 수 있고 적도 오히려 정보 파악을 잘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또 그 착한 사장이 실패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거 꼭 제 얘기 같아요. 제가 한 10년 정도 사업할 때 이런 걸 많이 거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스태프들한테도 많이 이렇게 조언도 받고 그랬는데 사업을 처음에서 이렇게 성장하기 전까지는 주변에 있는 동료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분들 얘기를 많이 경청을 하고 또 일할 때 많이 반영을 하는데 실제로 이제 스태프들이 많이 바뀌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적절하게 믹스해서 좀 화합하지 않으면 사업을 하는데 굉장히 좀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한 10년 정도 할 때 좀 느꼈던 것들인데요. 냉정하고 단호한 부분이 좀 부족하다. 뭔가 새로운 결정을 할 때 우리 오래된 동료이면서 초기 창업자들한테 좀 많이 끌려가는, 그래서 단호하지 못하는 점 때문에 착한 사장들이 좀 많이 애로사항이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좋은 거절을 못한다는 거는 초창기 거래처들이 이제 같이 동반 성장을 많이 해왔잖아요. 근데 뭔가 내가 도약을 위해서 새로운 협력자를 찾을 때 거절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좋은 어떤 제안을 새롭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거절을 못해서
한 단계 도약하는데 좀 뒤처지거나 그런 시기적으로 조금 뒤처지는 경우 이런 경우도 좀 있었고요. 뭐 불명확한 지시 같은 경우도 초창기 사업하다 보면 막 벌려놓잖아요. 벌려놓다 보니까 실제로 이제 명함에 최고 비전 설계자로 나와 있지만 그런 부분도 실행을 못해요. 그러니까 바로 앞에 일이 중요하고 이제 먼 미래의 일들을 잘 쫓아가지 못하는 그래서 그 지시하는 경우도 좀 그 직원들이 헷갈리게 그냥 바로 앞에 부분들만 지시하는 경우가 좀 많이 있었죠. 그래서 착하면 안 된다. 뭐 지나친 염려나 인장 뭐 이런 것들도 사실은 이제 그 착한 사장들이 오는 아주 단점인데요. 너무 그 우리 같이 일하는 스태프들한테 어떤 명확하게 시작과 끝,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일에 대한 평가 이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잘 안 이루어지죠. 이제 혼자 이렇게 오너십으로 시작한 사람들은 좀 그 사업의 성장 단계에 오기 전까지는 좀 같이 가고 이런 부분들에서 단호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뭐 여기 말이 착한 사장이지만 좀 어떻게 말하면 좀 많이 바뀌어야 되는 거죠. 단호하고 좀 냉정하고 그 철칙, 명분 뭐 이런 것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착한 사장들이 실패하는 이유에 대해서 여기서 나왔는데요. 좀 이런 부분들이 많이 공감이 갔습니다. 그럼 10년 전에 그 지금 자리 돌아간다고 하면 네. 그 응대하시는 분들 이제 그 직원분들 이제 응대를 하실 텐데 네. 많이 좀 달라졌을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크게 달라지진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알고선 이제 하는 거하고 모르고선 하는 거하고 이제 차이가 있으니까 좀 현명하고 지혜로울 수는 있겠죠. 근데 그 부분이 뭐 워낙 뭐 이렇게 막 차이가 있어갖고 너무 뭐 냉정해야겠다 이렇게는 못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같이 동반 성장한 멤버들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분들 의견도 굉장히 사업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많이 된 거죠. 약간의 부분에 있어서는 좀 수정할 필요는 있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서 이제 책에서 보면 성공 큰 부자와 작은 부자가 나왔는데요. 저는 이제 성공의 차이라고 이렇게 썼습니다. 능력과 행운인데 저는 행운이 더 많은 것 같아요. 행운. 뭐 사업하는데 문칠기상이라고 하는데 여기 나와 있는 책을 보면요, 저는 이런 분들 뽑아서 다 일하고 싶어요, 진짜. 네, 책이 너무 잘 나와 있고 이거를 정말 잘 실행하는 분들만 잘 모으면 사업 잘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 하고 어떤 사업을 계획하는 데 있어서 그 어느 정도 궤도에 들어가면 사실 어떤 한 방향에 따라서 사업이 많이 결정이 되거든요. 이 업체하고 하느냐, 또 이 사업을 해야 되느냐. 그랬을 때 물론 좋은 선택을 하는 걸 이제 저는 행운이라고 보는데 뭐 열심히 한다고 해서 다 오는 건 아니죠. 그래서 내가 바른 판단을 해서 할 수 있는 행운 이런 것들이 사업의 성패를 좀 좌우한다 이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경영하느냐 소유하느냐. 이제 우리 그 김승호 회장님 같은 경우는 경영을 하다가 이제 뭐 주식도 또 투자해서 또 오너도 되고 이제 이렇게 아주 뭐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해요. 뭐 50대 중반 이후에 계속 일만 할 수는 없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같은 뜻을 가진 사람들과 그 회사의 운을 같이 하는 것들 이런 것들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일해서 회장님은 그 팔지 말고 열심히 해라, 그냥 내 거를 다 소유해라 그러는데 이분의 생각이죠 이거는. 저는 근데 열심히 해서 되면 투자 받아서 내 주식을 주더라도 회사를 더 키우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같이 쉐어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더 많은 협력자를 찾을 수 있고 더 많은 그 공생관계 또 생명력도 유지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분은 이제 성공했기 때문에 오너십을 가는 게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는데 말씀하셨는데 과연 사업하는 사람들이 0.1%도 성공하기 힘들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의 생각인 거지 사실은 모든 건 소유해서 성공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시간당 수익과 사업상 수익은 아까 제가 종전에 말씀드렸듯이 뭐 회사에서 받는 수익 또 투자에서 받는 수익 이런 부분들을 같이 가야 된다. 뭐 이제 재테크 아까 뭐 관심들 많으셨잖아요. 주식도 있고 뭐 이런 부분들이 뭐 어떻게 말하면 이제 사업상 수입인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조금씩 넓혀가면 사실은 이제 우리가 삶이 보이지 않게 약간씩 윤택해지는 거죠. 그래서 뭐 우리가 전문직으로 가서 급여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대로 옮기는 것도 좋지만 사실은 이제 다들 젊으시니까 지금부터 준비해서 이런 과외 수입을 넓히는 쪽으로 가면 사실 조금 부가 더 창출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규칙과 규정 지향.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회장님이 굉장히 강조를 하셨어요. 처음에 강조를 했는데 어떤 직감이나 뭐 이런 부분들이 더 크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규정과 그 규칙을 지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회사를 하는 성공한 사람들이 그런 원칙이 없으면 직원들이 따라오질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지향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젊은 인재의 시각은 그 같은 바라보는 면이 같습니다. 그러니까 선배를 만나서 어떤 조언을 구하는 것도 좋지만 지금같이 시대적인 동향이 빠른다든가 그 트렌드가 빨리 변하는 데 있어서는 우리 젊은 친구들한테 오히려 더 빨리 받아들여서 변화를 시도하는 게 더 빨리 성공할 수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산업을 보는 시각을 지향한다. 이거는 이제 좁은 시야에서 조금 이제 더 넓게 내가 외식 산업을 한다. 내 가게만 볼 게 아니고 그 프랜차이즈와 옛날에는 경쟁자를 바라보는 시점이 내 옆에 있는 같은 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저 같은 경우에도 지금은 저희도 이제 온라인도 하지만 지금 뭐 카카오, 뭐 배민 뭐 이런 친구들이 우리 경쟁자들이고 그러니까 좀 어떤 산업을 보는 그 바운더리에서만 볼 게 아니고 같은 업을 하고 있는 산업 자체도 좀 같이 봐서 좀 지향을 해야 된다. 그 부분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뭐 이런 부분들 냉철한 직원과 통찰 자신을 보호하는 거는 뭐 아까 전에 얘기했고요. 이 부분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수익 발생의 그 근본을 인지하는 거고 투자하는 데 열정. 우리가 이제 아까 그 만다라 그거를 보니까 너무 이제 제가 보기에는 너무나 많은 방향 설정이 돼 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제 경우에는 그냥 큰 그림을 딱 정하면 그 밑에 있는 세부를 짜거든요. 그럼 운동해야겠다. 그럼 일주일에 2번 어디 가서 그건 꼭 지켜야겠다. 뭐 이제 근데 실제로 이제 그 어떤 방향성 이제 부로 따지면 뭐 자산의 증가로 따지면 수익이 어디서 발생하는지 그러니까 뭐 부동산도 해야 되고 뭐 주식도 해야 되고 뭐 이 굉장히 복잡한데 딱 방향을 한두 군데 정해서 어디서 수익이 발생하는지를 인지하고선 가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일 중요한 얘기인데요. 그 사업하는 사람들 그 기업체는 그 CEO의 그릇이 얼마나 큰지 작은지에 따라서
그 사업이 결정이 된다고 봐요. 그래서 내가 큰 그림을 가지고 큰 열정과 큰 많은 그 좋은 계획 이런 CEO가 있으면 회사는 발전할 수밖에 없다. 근데 진짜 직원들 월급 쫙 하면서 진짜 그 관리형 회사들 이런 회사들은 사실 이제 성장하기 힘들죠. 그래서 그 성공의 차이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CEO의 그릇만큼 차이가 난다.